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뭐 이제 더워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운 날씨만큼 이제 학생들의 앞길에 열정이 더 필요합니다. 또 열정이 있다면 또 합격하는 것이 곧이니까 오늘 이제 그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이렇게 뭐 입학고시 2차 3명 합격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3명밖에 합격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많은 학생들은 야, 저 어려운 시험엔 3명이나 합격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시험은 성격이 어떤가 하면은 마침 어제 기사가 났어요. 무슨 신문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뭐 동아일보인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본 기사니까 사법고시가 없어진 이래 입법고시가 최고 시험이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경쟁률이 무려 몇 대 몇인가 하면 270대 1입니다. 270대 1인데 선발하는 인원이 12명, 뭐 13명 이렇게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 기사가 이제 상세한 내용으로 경쟁률, 그 다음 뭐 합격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정확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이게 전부 이제 처음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초시생이 둘이고 그 다음에 재시생이 1명인데 입학고시가 고려대학에서 이번에 3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명이 우리 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 요 학생이나 이 학생들이 다 이번에 이제 5급도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는데 이 학생들은 뭐 이제 저중에 일부 학생들은 역대급 실력이 있기도 하고 아마 저중에 일부 학생들이 또는 우리 학원생들 중에 직렬별로는 최고 성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학생들이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세 학생이 다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입니다. 정아먹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보내면서 이 학생 아마 이 부분은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커리큘럼. 왜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이 학생은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3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경작을 전공한 학생인데 3월부터 하다가 9월 정도 되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를 느껴서 이제 학원에 왔는데 휴학을 당장 시키고 학원에 무조건 오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말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가슴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학원의 이제 본질은 교육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진실된 얘기를 해서 가슴으로 하면은 가슴으로 듣는 학생들이 있고 귀로 듣는 학생이 있고 때로는 머리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가슴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즉시 휴학을 하고 학원에 온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혼자 했다라면 저런 성과가 나올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학원에 뭔가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걸 입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런 학원은 탄탄한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보내면서 이제 3차 준비 면접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면접 전문가를 이렇게 연결해서 개별적으로 좀 지도를 부탁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무난히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입학고시 5급 행정을 준비하는 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저 시험이 되는데 과연 초시생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걸 이제 학생들이 무난히 이제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주제들이 이러합니다. 뭐 1번부터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초입 단계이고 고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5급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할 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시는 잘못하면은 인생이 망쳐집니다. 위험 요소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은 정말로 좋은 길이 젊은 시절에 열리는 것이고 반대쪽에는 또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고 합격하는 안전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고민한 부분들인데 학원에서 볼 때는 뭐 특별히 고민되는 부분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혹시 1학년 학생이 있습니까 여기? 1학년 손 들어 보십시오. 1학년은 없죠? 우리 홍보를 많이 했나요? 우리가 1학년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합니다. 그 1학년 오면은 10명이 오면 10명을 다 돌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기어코 하겠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는 것인데 성공하는 확률은 아주 미비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10수년의 경험으로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 월드컵을 예로 들면은 이승우 우리가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많이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걔는 청소년 수준에서는 잘났네요. 그 성인 무대에서는 안 통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컨대 1학년 때 오는 학생들이 전부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우수한 자원들인데 본인 의사 절반, 부모님의 권유 절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보니까 너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내역 캐파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지 않았어요.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은 성공하지를 못하니까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고시의 피로감이 장기간 이렇게 대학 전체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럼 2학년은 어떠냐 이런 부분인데, 혹시 2학년 1학기 학생이 있습니까? 지금 2학년 1학기 학생? 2학년 1학기 학생도 지금은 하지 마시고 겨울 방학하면 오세요. 겨울 방학하면은 그러면은 겨울 방학할 때 오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백지 상태로 오시면은 학원이 지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게 더 맞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방법이 주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털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잘못하면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1, 2학년은 고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나이에 경험해야 되는 가치들이 있어요. 뭐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교우관계를 폭넓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남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더 갖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싶은 에너지를 많이 태우고 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고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까지는 하지 마시고 2학년들은 겨울방학 때 오세요. 겨울방학 때 오시고, 요 학년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학년입니다. 3학년, 4학년. 그럼 4학년은 조금 마음이 급할 거예요. 졸업하고 맞물려 있고, 또 뭐 취업 준비도 고민해야 되고, 진로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막바지 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되는데, 제일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제일 좋은 학년은 3학년입니다. 제일 좋은 학년은 3학년이고, 그 다음 고시 준비하기에 이제 내적으로 준비가 많이 된 학년은 4학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4학년 전에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고, 제일 적정한 거는 쫓기지 않으면서 재학 중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이면은 그러면 3학년이면 지금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은 4학년이에요. 근데 고시라는 것이 한 번에 붙으면 다행인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졸업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 되면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3학년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시작하면 언제가 좋은가 하면은 정확한 시기는, 제일 좋은 시기는 1월이나 3월에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겨울 방학 마치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3학년으로 진학할 때, 그때 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지금은 이제 4개월 정도 우리가 늦은 상태입니다. 늦은 상태인데, 그럼 늦었다고 해서, 그럼 원래 포기하고 내년도 넘기는가? 그건 안 돼요, 고시는. 그럼 이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1년 만에 고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을 수도 있는데, 1년 만에 되는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게 물론 일반화된 유형은 아니지만은, 시험을 1년마다 본다 이런 얘기는 1년 정도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수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 기간을 더 잡으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1년 만에 불합격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면은 고시에 뜻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늦었지만은 따라잡을 수는 있어요. 그 따라잡겠다 이렇게 하지, 내가 늦었으니까 또는 현실적으로 고시는 1년 힘드니까 내년 후년을 바라보겠다,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시작하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하면은 붙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학원 내에 있다면은 그걸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휴학을 해야 됩니까? 학교와 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학교와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해보셨죠, 여러분들? 일부 학생들은? 안 될 거예요,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휴학해야 됩니다. 무조건 휴학해야 되는데, 학교와 병행하면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에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서울대는 학원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무조건 잠겨야 됩니다.
그 서울대 학생들은 두 갈래 길이에요. 고시로 진입하는 길이. 하나는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오래 합니다. 오래. 우리가 볼 때는 1년 고생하면 되는데 3년이 걸쳐서 합격하든지 아니면 한 2년 정도 이런 학교와 병행하면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진로가 많기 때문에 뭐 로스쿨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좋은 뭐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휴학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아니면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고시 때문에 세월을 많이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시 준비는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성이 실패하는 경우 위험하고, 근데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할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패하면 선생님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남는 것이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뭐 한국은행을 가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을 가든지 하다못해 뭐 공사공단을 가든지 이렇게 뭐 B플랜은 작동이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또는 한창 이제 혈기가 넘칠 때 이런 어려운 시험에 도전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남아요. 뭐 인내심도 남고, 그 다음 계획성도 남고, 그 다음 타인에 대한 배려도 남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실력도 남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는 것은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고시라는 것이 뭐 100명이 하면은 아주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실패하는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이건 괜찮은 것인데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 부분이죠. 야, 어느 집에 삼촌이 지금 10년째 고시 공부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전설처럼 흘러나온 얘기들입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세 번째 유형 똑같습니다. 왜 장기화되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숫자는 부지기수예요. 고시계의 한 90%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90% 정도 학생들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요게 빠지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걸 철저하게 막게 되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험기간 대비 실력을 쌓았다.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격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 보면은 여기에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합격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시는 모질게 해야 됩니다. 모질게. 그 대학은 열심히 해서 저 서울대학을 뭐 간바르차로 실패했다 하면 연고대 가면 만족합니다. 가보니까 학교 좋더라 이렇게 하면 만족이 100% 나오는데 고시는 0이냐 100이냐 이거예요. 0이냐 100이냐.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한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 강도만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이 끓자면 100도가 필요하죠. 99도는 0입니다. 99도는 0이나 똑같아요. 고시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하게 해야 됩니다. 독하게. 합격 목표 기간은 내년까지만 하세요. 2019년까지만. 너무 제가 몰아붙입니까? 내년까지만. 충분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이 어렵고 쉽고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준 때문에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어려울지도 몰라요. 법을 처음 하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한 뭐 2달이면 다 붙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예전에 사법시험은 무조건 2년입니다. 무조건 2년. 이제 그때 사법시험 많이 활성화될 때 우리 학원 점유율이 한 82%, 뭐 85% 이렇게 올라갔는데 수석도 다 거쳐갔어요. 10명 중에 8명은 수석을 다 만나봤습니다. 우리한테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걔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2년입니다. 그건 행정고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재능으로 하는 부분, 소질이 작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량은 1년치입니다. 1년치. 왜 그런가 하면은 경제학, 행정법, 그 다음에 정치학, 행정학이 묶으면 한 과목 분량이에요. 선택 과목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3과목이에요. 3과목. 3과목을 몇 년 하시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은 3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과목을 1년 하는 겁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뭔가는 중간에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행착오가 발생했거나 또는 중간에 공부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생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또는 학생들이 열심히 했지만은 경험 부족 때문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근데 학생들의 능력이 우리 학원에 이제 학생들의 비중이
서울대 연고대가 85%입니다. 이 학생들을 그대로 능력을 시행착오 없이 발휘하면은 저는 1년이면은 공부량은 채운다고 봐요. 근데 공부량을 채운 학생들이 실경쟁률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한 2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경쟁률에 들어가더라도 안 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는. 그래도 합격 목표 기간은 내년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우수는 안 되든지 되든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 되면 그만두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대신에 불합격했을 때 차이가 근소하면 한 번 더 하세요. 차이가 근소하면. 근데 차이가 크다. 이렇게 하면 돌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고십니다. 그럼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1차는 평균 뭐 한 7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2차는 실경쟁률 안에 들지 않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실경쟁률을 2대1로 보는데 2차 평균 점수로 환원하면은 5점에서 7점 사이입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왜 그만둬야 되는가 하면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격차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1년 만에 또 올라와 버려요. 그 학생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운이 좋으면은 3년이 걸리거나 4년이 걸리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이제 합격생이 많이 나온 연차가 2년 차입니다. 2년 차. 그래서 1년 차에는 실력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뭐 지나치게 긴장을 한다든가 위기관리에 실패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2년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차에는 무조건 합격하니까 일단은 이걸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신중하게 판단을 더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나는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선배 보니까 3년 만에 되더라. 1년 만에 어림도 없어. 이렇게 계획을 낮추면 안 됩니다. 낮추면 안 돼요. 아까 화면에 봤던 학생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7월부터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1학기 보내고 그 다음 2학기도 뭐 어영부영 하다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다가 9월에 왔으니까요. 실제로 공부한 기간은 한 12개월, 많이 잡아봤자 13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니까 내년을 마지노선으로 잡는다 이런 것이 과한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잡아야 2020년에 희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많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뭐 100명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하는 비율보다는 높다는 것이에요. 높다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최연소 합격생이 2학년생입니다. 그 학생은 9개월 했습니다. 9개월. 제 경적인데 9개월이에요. 9개월인데 경작을 뭐 80점 이렇게 맞고 재정학을 76점인가 맞고 그 다음에 행정법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뭐 46점? 행정학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뭐 40몇 점. 이렇게 해서 평균 한 2점 정도 남는 점수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뭐 9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년으로 목표를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시는 시작하는 순간에 바로 합격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겁 없을 때 돼야 됩니다. 내가 왜 됐는지 몰라. 남이 물으면은 나도 내가 왜 됐는지 몰라. 이럴 때 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은 일단은 합격 목표연도를 설정하시고요. 최상의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최소로 노력도 해야 되고요. 최상의 여건인데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휴학 해야 되고 경제적 여건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면 가끔 학생들 선생님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뭐 7급이나 9급은 괜찮아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공부하는 거지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그 배기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최선의 노력 측면에서 일일 최대한 공부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됩니까? 몸이 아프도록?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객관적 공부량은 다 이제 주관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하루에 8시간만 하고 시험이 되는 학생도 있고 하루에 14시간 했는데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최대한 공부량을 확보한다 이 부분은 객관적 지표로 가늠해야 됩니다. 그 지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학원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성적이에요. 그래서 한 상위 30% 정도 든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되면은 합격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중에 이제 낙오하기도 하지만은 저 정도 들면은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경쟁해 볼 만하다 이런 성적권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늘 이제 예를 드는 학생이 두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아주 흥미로운 제 관심사였어요. 학교도 똑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단짝이에요. 대학도 똑같습니다.
대학도 과도 똑같아. 이 대학생들인데 두 학생이에요, 두 학생. 근데 그 체질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는 체력이 완전히 넘치는 아이고, 하나는 완전히 체력이 좋지 않은 애. 그래서 그 체력이 넘치는 애는, 걔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을 처음 봤어요. 아침에 8시 앉으면은 저녁에 6시에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요. 그 중간에 용변을 어떡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용변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우는데 물기가 없는 걸 싸웁니다. 그 도시락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뭐 방울토마토 3개, 뭐 그다음 뭐 땅콩 몇 개, 뭐 이렇게 뭐 파인애플. 남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조류가 먹는 음식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새 뭐이냐 이 정도인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렌지 주스 이렇게 한 병 해가지고 8시 앉으면은 8시간 정도를 앉아 있어요. 때로는 10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충분히 쉬어요. 한 2시간 쉬다가 8시 앉아서 12시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은 없어요. 그 학생 하나입니다. 제가 10수년 고시생을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반대 친구는 이 학생은 너무 체력이 안 좋아요. 너무 체력이 안 좋아서 이 학생 하루에 최소 12시간을 자야 됩니다. 12시간을 자야 되고 많이 자는 날은 14시간을 자요. 이 학생도 2끼밖에 안 먹습니다. 2끼밖에 못 먹어요. 이 학생은. 앞에 학생은 공부하느라고 2끼를 먹고 이 학생은 자느라 2끼밖에 못 먹어요. 그 제가 야 그렇게 좀 허리 안 아프냐 이렇게 하니까 허리 아프대요. 그 8시간 정도 자다가 스트레칭 하고 다시 또 4시간 정도 자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8시간 자는데 그 두 학생이 다 합격했어요. 둘 다. 근데 성적이 잠을 더 많이 자는 그 체력이 나쁜 애가 더 좋습니다. 한 3등 정도 앞섰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40몇 등이 그렇고 이 학생이 30몇 등 이렇게 되니까 그 공부량이라는 부분이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학생들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체력이 약한데 이렇게 하는데 꼭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머리로 하는 것이지 체력으로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이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경작을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 경작 할 때는 적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상위 30% 안에 들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 이 학생이 경작은 전공했지만 행정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은 10시간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걸로 부족하면 12시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열심히 한 2달 달리면은 그 다음에는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수월한 과목으로 좀 쉬고 그 다음에 약한 과목이 있으면은 확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최종 공부량을 확보하는 기준은 학업 모의고사 성적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시를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또 가끔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갈등이 하면은 고시생은 일요일 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야 너가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되겠냐? 너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은 4시간이나 5시간을 자도 공부가 됩니다. 왜 공부가 되는가 하면은 객관식이니까 그래요. 사실 선다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북이 오픈북. 오픈북 안에서 틀린 그림 찾기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근데 고시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하면은 고3을 준비하는데 시간당 드는 에너지가 100이면은 고시는 300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휴식을 더 많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고시생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자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를 버틸 수가 있어요. 가끔 잘못해서 뭐 4시간 자고 6시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한두 번 하겠지만 몸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안 됩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할 정도면 학생들이 다 성실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어떻게 기하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성실성은 건드리면 안 돼요. 입시야 고3 때야 뭐 한 6개월 7개월 이제 철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묶여서 쭉 하니까 할 수 있는데 고시는 조금 다른 공부입니다. 훨씬 더 정밀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건 전문적인 이런 과정하에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수험생활 계속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주의하세요.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꼭 학원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래도 학생 20년 봤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하면 언제 될지 가르쳐 보면은 그래도 각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걸 이제 맞지 않는 것이니까 계속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돼요. 이거 시험이 이제 3월에 1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그 다음 발표가 나요. 발표가 나면은 시험에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시공부하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학원에 오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고 또 옵니다, 학생들이. 또 부모님이 오시는데 원래도 지난번까지는 16명이었는데 더 숫자가 늘어났어요. 지금은 한 20명 다녀가셨네요. 그 중에 16명은 중단을 시켰어요. 16명. 하면 안 됩니다. 고시를 붙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시험에 대한 적성. 시험에 대한 적성. 또 하나는 그 적성을 가동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시를 실패하는 경우는 우리 학원에 오는 정도면은 고시에 대한 적성, 뭐 재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재능, 이건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 이걸 가동할 수 있는 의지인데 의외로 학생들 본인 스스로 또 부모님들도 이 의지를 과소평가합니다. 우리 애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선천입니다. 선천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이 확 박혀먹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는 아주 이제 숫자는 높지 않고 학원에서 1년 지켜보면은 그거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학생을 척 봤을 때는 모르지만은 학원 1년 지켜보면 학생들 하나하나 보는데 그 판단이 서지 않겠어요. 그때는 확신이 설 때는 중단을 시킵니다. 그 중단을 해야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법시험하고 다른 게 사법시험은 궁뎅이를 하는 시험이에요. 궁뎅이. 이거 의지로 하는 시험이고 이거 행정고시는 이게 재능이나 적성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적성이 맞고 재능이 맞으면 금방 되고 이게 부족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또 노력으로 감당되지 않은 정도 부족함이 생기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다른 재능이 없는가? 다른 재능은 넘치는 학생들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쪽으로 가면.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 야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박지성이 야구를 했다.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박지성이 운동이나 재능이 없는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대호가 축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정한 몸으로. 못할 겁니다. 그 성공 분야가 각각 있기 때문에 굳이 고집할 일이 없어요. 대신에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해서 미련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나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는데 격차가 이만큼이다.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겁내지 말고 도전하는 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관이라는 직업이, 이제 지위가, 제가 이제 학원에 오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한 7년 있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제 동기들이 지금 부서장급들입니다. 이제 뭐 부원장이 되기 직전에 이제 직급들인데 사무관이 그런 정도 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20대에 우리 세대가 갖는 지위를 갖는 것이니까 도전해 볼 만은 해요. 또는 학생들이 위축되는 부분이 결과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건 겁내지 마시고 당기면 괜찮아요. 당기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생님 저는 연고대가 아닌데요.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불필요합니다. 우리 학원에 3년 전에 영남대 학생이 5명 와서 3명이 됐어요. 전부 제 학생들입니다. 그전에는 가천대라고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경원대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되고 전부 제 학생입니다. 그 다음 동아대 학생 2학년 때 와서 3학년 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학원에서는 똑같이 봅니다. 제로로 봐요. 그 다음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 특정한 부분에 어떤 재능을 나타내는가, 이 부분을 이제 중시하는 것이지 학교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제 뭐 1년만 하자 또는 뭐 빠른 기간에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합격 평균 연령 26세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남학생 군대 갔다 오고. 예전에는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 우리 세대는 고시하면 이렇게 됐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1차 붙으면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만 1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 다음 1차가 되면 2차를 2번 보니까 또 2차를 또 1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떨어지면 4년, 2번 떨어지면 6년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1차를 피셋으로 하니까 또 1, 2차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실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붙는 겁니다. 옛날에 합격생하고 지금 합격생을 지금 같이 불러내서 시험을 치게 하면은 지금 합격생들이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똑똑한 학생 가리면 되는 것이지 그 이론을 해봤자 쟤들이 실무에 들어와서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 제도를 바꾼 것이고 제도를 바꿔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 목표하는 수험기간은 요 정도인데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난 부분을 우리가 메워가야 됩니다.
외워가는 길이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국립외교는 더 짧게 걸립니다. 국립외교는 3과목밖에 없습니다. 국립외교는 시작하면 끝을 해야 돼요. 국립외교는 학원에서 제일 빨리 되는 학생이 5개월 반. 근데 이 학생 일반화 시키면 안 돼요. 경작과 나왔는데 경작이 돼 있는 겁니다. 돼 있고 BCC 3주 만에 이렇게 해서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부전공을 했는데 그 국제정책을 부전공해가지고 2과목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 와서 국제법 정도 했으니까 일반화된 기준은 아니고 굳이 일반화된 기준을 예를 들면 10개월 만에 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완전히 생이에요, 생. 그 독일어학과를 졸업하고 이 학생인데 독일에 가서 취업을 해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타지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국내에 들어와야 되겠다. 부모님도 이제 곁에 있는 걸 원하고 이렇게 해서 9월달 정도에 학원에 온 겁니다. 그래 다른 학원 가니까 뭐 국립외교는 최소한 2년이에요. 우리 학원에서는 시작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원 오겠다 이렇게 해서 온 학생인데 그 다음에 된 겁니다. 그때는 국립외교는 지금 5월에 있을 때니까 한 9개월, 뭐 7개월, 뭐 10개월 요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 국립외교는 3과목이니까 이 외국어가 해결이 됐다 하면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제일 주의할 부분이 시행착오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좀 막아야 돼요. 시행착오는 안 됩니다. 이 고시는 비교하면은 예컨대 행선지가 가야 되는 종착점이 그 해운대입니다. 부산 해운대. 근데 수많은 버스가 있어요. 수십 대, 심지어는 수백 대 버스가 있는데 앞에 행선지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거기를 타야 됩니다. 혼자 하면 그런 위험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버스는 용하게 탔더니만은 해운대에 갔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버스는 탔더니만 의정부에 내리더라. 어떤 버스는 부산까지 가지 못하고 대구에 내리더라. 이런 정도 확률입니다. 혼자 하면 그 확률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은 고리비용이 신림동에 가서 단가반으로 다닌다.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은 고시를 몰라요. 부모님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부모님들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대학생이니까 우리 애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모르니까요.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대학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지도하세요. 저도 이제 큰 놈이 대학교 2학년인데 뭐 집사람이 입시제도를 팍 깨고 있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 몰라요. 우리 애가 아는 정보는 인터넷 뒤적거려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오염된 정보도 넘쳐나고 선배한테 들은 얘기가 학교생 얘기는 적나라하게 듣지 못합니다. 얘들은 없어졌으니까. 오래 공부하는 선배 얘기들을 들어요. 오래 공부하는 선배 얘기들을. 그 얘기를 가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학생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하고 그 다음 학교 고시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뭐 고대나 연대나 이렇게 뭐 성대나 한양대 고시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오래된 선배들이 있어요. 오래된 선배들이 본인이 걸어왔던 길로 아주 알뜰하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종합반 내에서 고립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니까 위험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요 두 경우입니다. 절대로 고립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립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신림동 와서 단가반을 듣거나 학교 고시반에 있으면은 스터디를 이렇게 구성을 해요. 스터디를 구성하는데 신림동에서 구성하는 스터디가 질이 담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괜찮은 학교 학생들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고려대학을 예를 든다 하면은 동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걔들끼리 스터디 구성 용이합니다. 그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초보하고는 아무도 안 합니다. 스터디도 리그가 있어요. 예컨대 면탈자 스터디 이렇게 하면 면탈자끼리 모입니다. 면접 탈락한 친구들끼리. 2차로 합격한 경험 있는 친구들끼리. 그 다음에 뭐 평균 몇 점 차로 떨어지는 스터디 이렇게 따로 모읍니다. 따로 모으니까 초시장들이 들어가서 스터디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합격선 밑에서 계속 진행이 돼요. 일단 고립되면은 이게 발생합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해져요. 특히 이 학생들.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학생들이 가끔 옵니다. 가끔 오는데 뭐 한 달에 한두 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학생이 왔는데 뭐 듬직하게 생긴 녀석인데 와서 엄청나게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제가 너 말 못했지? 그러니까 말을 못했대요.
말 못한 지 얼마나 되냐 하니까 2달째입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말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가끔 전화를 하고. 그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는 그처럼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공부 외적인 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고 그 다음 공부를 통해서 견디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장수생 방식을 답습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본인들이 아까 이제 합격한 학생은 다행히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인지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에요. 내가 합격해야 되는데 지금 내 상태 수준의 공부로는 이게 합격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학원에 조언 받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고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는 데는 어디에서 깨닫는가 하면 시험장에 깨달아요. 아, 내가 공부 부족했구나. 근데 얼마나 부족했는가에 대한 인식도 약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하는데 그게 더 많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2년.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쳐가지고 더 열심히 못해요. 그러니까 3년. 그냥 4년, 5년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고민하시죠. 이제 학생들이 뭐 실강 들어야 되는가, 인강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근데 인강으로 가능합니까? 의외로 많이 해요, 많이. 왜 많이 하는가 하면 대학을 저렇게 갔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객관식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채점 받고, 첨삭 받고, 잘못된 부분은 오늘 개선해서 내일 반영해야 되고, 이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실력의 상승 속도, 질,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강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인강을 제가 한번 볼게요. 부모님들이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경작 실강이 뭐 현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장 강의가 24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인강으로 24일 동안 완강하는 비율입니다. 24일 같은 기간에 듣는 비율이 4.6%입니다. 46%가 아니고 4.6%예요. 4.6%. 매년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 이 비율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강을 이렇게 80일간 이렇게 열어줍니다. 뭐 학생들이 사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넉넉히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 듣는 비율이 34%입니다. 나머지는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내지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서로 34% 안에 들어서 80일 안에 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가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행정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조사해보면 똑같습니다. 하니까 일단 인강은 공부 집중도가 떨어지고 단기간에 특정 시간에 한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3월부터 지금 시기까지 학교 다니느라 어쩔 수 없이 예비수나 인강으로 들었다.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끝까지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면. 그래서 인강은 장점이 많지만은 단점이 주관식에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1차는 괜찮아요. 1차는 객관식이니까. 인강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강해야 됩니다. 실강해야 되고, 그 다음 고민하는 영역이 학생들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단과반, 종합반 이런 부분인데, 단과반을 할까 종합반을 할까 고민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종합반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아, 저 사람이 뭐 학원 원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신림동에는 학원이 달랑 2개밖에 없어요. 간판은 4개 달고 있지만은 두 학원은 학생이 없으니까 학원이라 부르지 않고, 길 건너 이제 윌리비스 한림하고 우리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입시학원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봤자 한림이고 오면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빨리 됐으면. 빨리 시험 돼서 제 나이에 사회 진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빨리 고생하지 않고. 이게 또 이제 제 아들은 저는 이제 고시는 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놈은 이제 의지가 약합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그 파워가 좀 부족해서 저는 시키지 않을 건데, 일단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집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고시 공부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같이 해요. 그렇죠? 부모님이 같이 마음을 졸이는 겁니다. 고3을 다시 한번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장기화되면. 그 예전에 이제 그 사법시험 오래 하다가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불러 올리니까 뭐 왜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이 이제 하는 얘기가 철없이 공부 안 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내가 공부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그 계기가
그때 들었을 때는 좀 짠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한 뭐 12년 이렇게 한 학생입니다. 30 중반이에요. 30 중반에 사제가 됐는데, 그래서 뭐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가 어디 가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물어서 뭐 친구가 뭐 어쩌고 해서 그 친구 위로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는 어떡하고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는 누가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집안이 다 고생해.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자면은 제대로 하면 돼요. 제대로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만. 요리로 오세요. 요리로는 가지 마시고, 요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정보가 양쪽이 들어올 겁니다. 뭐 원하는 선생님을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입시할 때? 예컨대 재수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매가에서 수학을 듣고 종로에서 뭐 영어를 듣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학업만 놓고 고민할 거예요. 뭐 나는 강남대생 갈란다. 나는 의지가 발동 안 되니까 나는 뭐 관리가 빡센데 가야 되겠다. 나는 뭐 기숙학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죠. 고시는 더 위험합니다. 사실 입시는 독하게 마음먹으면 돼요. 지가 아는 길이니까. 해왔던 공부니까 할 수 있는데 고시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할 확률이 100%입니다. 제 경험은 100%예요.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전국에 0.0 몇 프로 되는 학생들. 책을 한번 보면 이치가 확 깨달아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시행착오를 하지 않지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반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 종합반하고 단과반인데, 이게 성적을 저희들이 상위 30%는 이렇게 실명을 공개합니다. 공개하는데 이게 비어 있는 부분이 단과반이에요. 단과반은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비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52원 중에 단과반이 10% 정도. 그럼 단과반이 수강생 수 중에 적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한 6대 4? 종합반이 6이면 단과반이 4.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걸 확대한 부분이에요. 확대한 부분. 이름들이 원래 시험이 될 이름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1순환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순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순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순환이 이제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 시기는 지났습니다. 요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훈련이 되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요 시기의 성적을 학원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요 시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시기, 그 다음 1차를 보고, 그 다음 이 시기 이렇게 되는데, 요 시기의 성적입니다. 요 시기의 성적. 요 때부터 합격, 불합격이 약간 이렇게 가늠 지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성적입니다. 그 시기의 성적이 종합반이 단과반을 압도하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커리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 2순환입니다. 2순환. 요 2순환은 보여드린 대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요 시기에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전부 다, 단과로 오는 학생들은 1차를 한두 번 붙은 학생들이에요. 2차 경험 있는 학생들이고, 1차에 대한 부담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11월에 하니까 1차 시험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있으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보통 졸생들은 겁이 나서 못 들어오는 책입니다. 그 학생들, 2년차, 3년차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의 성적 비교입니다. 물론 단과반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습니다. 그 비율이 그래도 종합반이 많아요. 근데 지금 체크된 학생, 단과반 학생들은 2년차, 3년차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개월 안 돼요. 3월부터 11개월 이렇게 되니까 몇 개월입니까? 한 7개월? 이런 과정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종합반하고 단과반이 이제 어떻게 관리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벌써 예비순환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어요. 이거는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순환 때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하면은, 예비순환 때 요때 1회독을 하는데, 과목 진행되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예비순환 있네요. 진행 과목이
행정법을 할 때 행정법을 스터디를 통해서 점검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을 할 때 행정법을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선택과목 할 때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하고 행정법을 스터디를 한 번 더 진행해줘요. 그래서 이 행정고시 주요 과목이 행정법하고 경제학이 70% 이상입니다. 이 두 개만 잡으면 돼요. 이 두 개만 잡으면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은 본 시험에서 결정적 차이가 없습니다. 행정학은 1등하는 학생하고 합격생 중에 꼴등하는 학생이 10점 이내 차이입니다. 10점 이내 차이.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양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정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하고 합격생 중에 꼴등이 10점 이내 차이. 반면에 이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제학은 1등하는 학생이 작년에 학원에서 95점, 꼴등하는 학생은 40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행정법은 점수 차는 많지 않지만은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법이 이제 어렵고 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해야 되니까 이게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요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요걸 잡고 난 상태에서 1순환 들어오면은 요 학생들은 경제학 할 때 행정법 스터디를 합니다. 자꾸 지그재그로 해요. 그 다음 행정법 할 때 경제학을 스터디 해주고 하니까 벌써 행정법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 할 때는 이때는 행정학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정책 할 때 정책을 하고 선택 과목 할 때 이렇게 연장을 해서 약한 과목을 보완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면은 단가반으로 하면은 요렇게만 합니다. 요렇게만 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학생한테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환 때 아까 봤던 성적이 이미 예비순환 때 행정법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익힌 학생들이에요. 단가반 학생들은 한 번 익히고 1순환 때 들어와서 경쟁을 하니까 경쟁이 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경험자만 단가반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 초시생한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첫 해는 안 돼 이런 얘기는 요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라인을. 근데 요렇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그 열심히 해도 안 되면은 그거는 1년 만에 되는 시험이 아닌데 열심히 하면 되는 길이 있으면 1년 만에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스터디가 아주 중요한데 요게 무너지면은 요 두 번째 과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스터디를 수험기간이나 개인의 성향이나 성비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은 뭐 1번부터 8번까지가 1조, 그 다음 9번부터 16번까지 2조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원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스터디가 금방 Y가 됩니다. Y가 되니까 뭐 수험기간이다, 개인의 성향이다, 성비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재구성하고 해서 처음 만들어진 스터디가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 지금 들어오시면은 요 단계에 편입이 됩니다.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면은 우리가 1차 볼 때까지 8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은 2차, 그 다음 4개월은 1차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스터디는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주 3회 합니다. 주 3회. 그 다음 1차 스터디는 매일 하게 됩니다. 매일 피셋 스터디를 매일 하게 됩니다. 우리 1차 합격률이 원래 몇 프로인가 하면은 종합반에 68%입니다. 1차 합격이. 68%고 마지막 직전에 우리가 2달 동안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제로 피셋을 지킵니다. 그걸 피셋 캠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원래 보니까 79%예요. 합격률이. 자연적으로 두면 17% 이렇게 됩니다. 20%가 안 넘어요, 학생들이. 이 안에 이렇게 시키니까 뭔가는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스터디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원래는 이 학생들을 많이 넣을 겁니다. 아까 봤던 그 정암흑의 학생, 이렇게 붙은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 학생들을 많이 넣을 거고, 그 다음 2차는 합격했지만은 면접을 탈락한 학생, 그 다음 1차 3회 이상 합격한 학생들, 요 학생들을 넣는데, 요 학생들이 그래도 비전문가들입니다. 지가 시험은 붙었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학원의 자료를 만들어서 요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또 스터디와 관련해서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로 봐서 제대로 진행됐는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리더들, 이 진행자들이 리더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평가해서 나쁘면 내보냅니다. 작년에 2명 내보내고 나머지 학생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강의는 대중적으로 진행되니까 개별성이 떨어져요. 그 요 리더들이 학생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잘 합니다. 정말 잘해요, 학생들. 그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시행착오 없이 수험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원 차이점인데, 다른 학원 둘러보셔도 괜찮습니다. 둘러보셔도 괜찮은데, 결국 1위로 오게 될 겁니다. 그건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합격을 전제로 커리를 계획합니다. 아마 다른 데 상담받으시면 최소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2차 과정인데, 이거는 시험을 많이 봅니다. 시험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1차 과정에서도 더 이렇게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키니까 많이 나와요. 왜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학생들은 똑똑합니다. 자원이 똑똑해. 이게 예컨대, 시험을 비교해서 못합니다. 예컨대 9급을 주면 학생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는 합격 못해요. 근데 능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합격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원이에요. 그건 이제 학원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 덕입니다. 그 다음 스터디 관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독서실 이런 이제 원룸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자료를 좀 받아가시고요. 과목 진행 순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업이 오전에 10시부터 해서 오전 12시까지 2시간 합니다. 1차 강의를. 그 다음에 2차 강의는 오후 1시 40분부터 5시 10분이나 20분이나 과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늘려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 2시간, 평균적으로 오후 4시간을 하면은 수업이 끝이 납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스터디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종합반 다니면은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6시간 강의 듣고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강의 6시간 들었는데 자기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고시생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시간 수업을 들으면은 한 8시간 소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9월,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 오후 1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차에 부담이 없는 학생이 2차만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패턴은 6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발생했다. 이걸 전제로 사결이 뒤쳐졌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오전에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강의가 있고, 저녁에 이제 개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혹시라도 피셋이 지금 기출문제 풀어봐서 70점이 상회한다. 이렇게 하면 피셋은 지금 하지 마세요. 7월 8월은 하지 마세요. 7월 8월은. 왜 그런가 하면 2차가 더 급하니까. 그리고 9월부터 하더라도 충분해요. 또 왜 7월 8월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7월 8월은 행정법하고 경제학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과목이기 이때는 그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셋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2차 과목을 예습을 하세요. 예비순환 동영상을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걸로 예습하세요. 예습한 다음에 1순환 과목 수업을 실강을 들으세요. 근데 지금 3월부터 한 학생들은 이게 필요 없어요.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 학생들은 만약에 피셋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오전 시간에 완전히 비는 겁니다. 비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경제학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은 이 과목에 경제학 하지 않아도 되니까 행정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대신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잡으면 큰 차이는 없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학 할 때 이렇게 하고 행정법 할 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행정학, 정치학 들어가면 가벼워지니까 그때 밀림 피셋을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피셋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수업을 듣고 그 다음 2차 과목을 시간을 더 내서 예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더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12시까지 해야지. 이렇게 더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극복하는 것이지,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아, 나는 내년에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고시생은 태도로 맞지는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서론적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재경직을 할지 일반 행정을 할지 학생들이, 재경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신중하게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공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 선생님 저는 경제학과는 아닌데 부전공은 경제학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안 돼요. 치아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피세 조건입니다. 2개월 미만 준비로서 합격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6개월 준비하니까 합격.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 재경직 컷하고 일반 행정 컷이 한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점 정도. 근데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럼 과목별로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재경직이 컷을 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은 요거 미만이고 일반 행정은 더 많이 들여요. 6개월 들여서 컷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겁니다. 하니까 피셋 준비를 해봤는데 아, 이거 어림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굳이 재경직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하시고, 그 다음은 성적 요건인데 전국 단위 경쟁을 고교 시절에 했다 이런 것도 하나 판단 기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재경직 합격했던 학생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뒤에 후배들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전국에 수능을 2등하고 이런 학생들이 11등, 뭐 23등 이런 학생들이 재경직에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리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경 일반 행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은 재경의 중간 정도로 합격한다 이런 기준의 능력이 있으면은 일반 행정에 탑 10에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좋은 부서 골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경과 일반 행정에 대해 고민하면은 굳이 이런 요건 아니면은 굳이 재경직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의 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재경직을 꼭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해보세요 일단.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까지 해보면은 대충 가늠이 나와요. 아, 내가 경제학을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 내가 잘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결정해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원하는 대로 지원하세요. 원하는 대로. 뭐 재경직을 내가 원한다 하면 지원하시고, 행정을 일반 행정을 원한다 이렇게 지원하시돼야 그때 가서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적이 아, 재경직 하기에는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그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하고 국제통상인데 이거는 고민하는 직렬 아닙니다. 직렬이 아니고 그냥 외교는 새 과목이고 이거는 국제통상은 과목이 여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완전히 5급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놓고 고민하면은 이쪽이 시험 되기는 조금 수월합니다. 이쪽이. 외교는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이고 우선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도 5급보다는 과목이 적으니까 조금 되기는 수월하다. 그래서 수험기간도 단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외교는 해야 되겠다 하면 외교는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신림동 생활안내인데 공부는 뭐 학원 직영 독서실에 하는 것이 구성원은 동질되어 있고 가격도 많이 이렇게 50% 정도 할인되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입니다. 식당. 이제 주변에 고시식당이 있는데 뭐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낫죠. 제일 나은데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학식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좋아요. 관리 잘못하면 살이 이렇게 찝니다. 먹으면서 공부만은 합니다. 가격이 한 끼에 3,500원 이렇게 하니까 뭐 나름 그래도 저렴하게 이렇게 괜찮은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학 문제하고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통학 문제. 이건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요 지역은 통학하세요. 3, 4천 이내다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시는 힘들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응이 필요하면 응도 하고 힐링이 필요하면 힐링도 하고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건강 관리받고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요 지역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1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옮겨야 됩니다. 통학거리가 1시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는 하루에 2시간이니까 뭐 내가 대학 입학할 때도 저 정도는 통학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에요. 2시간입니다. 특히 이런 날씨에 왔다 바로 공부가 안 됩니다. 또 1시간 또 날아가요. 그 다음에 집에 1시간 걸려갔다 수면 모드로 전환한다 또 1시간이에요. 하루에 4시간 버리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효과는 시선 효과도 있어요. 고시는 세상에 제일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통학한다, 예컨대 강남권으로 통학한다. 고시하고 먼 장면들만 잔뜩 있어요. 뭐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면, 뭐 화려한 뭐 가게들이 보인다. 그 다음 재밌는 영화 간판이 보인다 하면 집중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회의감이 푹푹 들어요. 그 스님들이 왜 산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시선 차단 효과 때문에. 그리고 고시생은 고시생이 보여야 됩니다. 잘 때는 옆방에 고시생이 자고 있고 식당에 갔더니만은 허름한 고시생이 같이 밥을 먹고 보이는 장면이 손에 책을 들고 있고 고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공간에 있는 것이 집중력을 높입니다. 고통을 완화시켜요. 그리고 그 지역들이 강남, 뭐 서초, 방배, 과천 다 고민되시죠? 애매 이 거리들이 통학하면 1시간이면 옮겨주십시오.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은 집안에서 고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되면은 근데 통학하면서 성적이 유지가 되면은 괜찮은데 성적 유지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그때는 옮겨주시고 그 다음 목동 여기도 뭐 하여튼 고민하다 옮기게 됩니다. 목동 그 다음에 송파 잠실 어림도 없습니다. 무조건 옮겨야 되고 제 집이 분당인데 분당은 말도 안 되고 안암 이것도 여행이에요. 여행. 안암동에서 여기를 다닌다. 이건 통학이 아니고 여행이니까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신촌 반항하다가 옮깁니다. 반항하다가 어떻게든 모터볼로 가다 옮기게 돼 있어요. 옮기게 돼 있고 다른 다 이쪽으로 이주를 하십시오. 이주를 하시면은 결국 원룸을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이게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뭐 신림동이 안전한가 이런 부분인데 안전성은 신림동처럼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어색한 데서 일어나요. 그 신림동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패턴이 다양합니다. 뭐 새벽형, 뭐 오밤중형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길에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다음 전부 점잖은 학생들입니다. 대신에 그래도 이제 신림동이 예전과 달리 예전에 사부시험이 있을 때는 전부 학생이었는데 지금 구성원이 약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원 원룸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라도 이제 학원 원룸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얻으시면은 학원에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우리가 부동산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얻으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잘못 얻으면은 저 길 건너가 구동인데 그쪽은 얻으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그거는 구성원의 이질성이 간혹 있습니다. 또 이쪽 길가 쪽입니다. 길가 쪽. 서울대 재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얘들이 밤에 떠들거나 술 마시거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애들이라 그쪽을 얻으면 고시생하고는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 학원 원룸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덜어줘야 되는데 학원은 수강료다 이런 부분을 이제 덜어주면 학원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동결하는 쪽으로 하고 두 군데 이제 학생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이제 거주 비용이 제일 이게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룸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보증금 300만 원이면은 월 38만 원인데 시중보다는 뭐 6, 7만 원 이렇게 싼 조건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이제 많이 권유하는데요. 보증금 3천이면은 월 5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한 달에 한 40만 원, 45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절약하면은 1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비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요게 1간이고 2간은 요건 남학생 중심입니다. 남학생 중심인데 이렇게 비탈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다른 게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뭐 땀 흐르고 하니까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더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 내시면 월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26실이 있는데 보증금 이렇게 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오시면은 전부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내기가 조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부담을 좀 덜으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학부모 주의 사항은 이건데 뭘 주의해야 될지 저도 잘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업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진입하실 때 꼭 저하고 상의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제 상의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고시는 철저하게 자기 의지가 작동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 학생 의지. 내가 넘친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지 부모님이 떠밀면 안 돼요. 가끔 부모님이 떠밀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견디지를 못해요. 힘든 과정은.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결국은 뭐 완주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꼭 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부모님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많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조언하는 정도가 돼야 되지 내 꿈을 네가 이뤄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너 할 수 있어 아빠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건 안 됩니다. 애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본인 의지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학원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오면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대학을 보낸 경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뭐 얘가 생활은 잘합니까? 뭐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 대학은 어느 정도 작용하면은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도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야, 이제 고3 생활을 내가 또 어떻게 하냐? 너 고시 한다니까 내가 밀어주겠다마는 나 참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놓으셔야 됩니다. 고시는 그냥 본인한테 맡겨야 돼요. 특히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마음 졸이세요. 우리 애 공부 잘하고 있나요? 뭐 결석하고 있나요? 뭐 성적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걱정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마련되면은 요 공간 안에는 적극적으로 오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오지 마시고 밖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응원. 야, 장하다. 열심히 해라. 실패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최선 다해라. 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그만둘 때 상의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3 때처럼 너무 이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야, 휴가 얻었구나. 저놈이 실림노가 있다니까, 아, 이거 살맛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또 현명합니다. 현명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또 철이 우리 때보다 더 빨리 들었습니다. 그래, 잘 헤쳐갑니다. 잘 헤쳐가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믿으시고 고시 영역으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학원하고 다른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학원도 뭐 비슷하게 있습니다. 1번이 조금 다릅니다. 불합격 가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 장학금 드립니다. 아까 보았던 뭐 직영 독서실, 직영 원룸 이런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1번, 3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1차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 불합격한다. 우리 합격률 68%입니다. 완전히 안전해. 더 높여도 괜찮아요. 그 다음 2차입니다. 2차인데 100명 중에 40등에서 불합격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기준입니다. 1차 때 걸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저걸 계속 유지한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요 안에 들면은 일단 학원은 실경쟁권 안에 들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충분히 열심히 했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 다음 성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립니다. 수강생이 대부분 200명 이상이니까 1등하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상위 30%까지 이렇게 지급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장학증서를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보고 좀 힘내라, 안심해라, 우리도 같이 응원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경쟁하고, 그 다음에 아까 환불해드리는 금액의 절반은 강사들이 부담합니다. 절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가정 다 마쳤는데, 힘들어 마쳤는데 환불자가 10명이 나온다, 20명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재산을 확확 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 경쟁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강료를 좀 말씀드리면은 요렇습니다. 1, 2차 같이 하면은, 또 2차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1차에 대한 특별한 합격 경험이 없으면 1, 2차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시면은 요 정도 이렇게 할인해 드리니까요. 지금 한 6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는 과목이 적어서 이렇게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팜플렛에 자세히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마쳤고요. 요거는 서로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공란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설명을 마치고요. 또 이제 부족하시면은 우리 이제 부원장들이 아주 전문가들이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저한테 신청하시든가 부원장한테 신청하시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개별 질문이 있으십니까? 매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질문 괜찮습니다.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고 개별 상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